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임성근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총론적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강론 부분, 즉 수사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총론 부분에서는 수사 결과의 발표, 즉 결론 부분이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의 직접적 원인은 포병 11대대장이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차고 넘치는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명령, 심지어는 자신 명의의 단편명령에도 처음에는 포병여단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고, 현장에 도착해서 임성근이 임의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때 안전조치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구도 없었고, 7월 18일 현장 방문한다면서 구중대장에게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 명령을, 그리고 오후에는 작전 지속이 불가능하는데도 작전 지속 명령을, 그리고 작전 종료 후에는 이 사건 위험천만했던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에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이라는 수중수색 방식의 변경 명령까지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바로 구중대에서의 그 질책을 하고 화를 내면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왔던 그 사진, 그것은 자체적으로 쇼로 해서 찍은 게 아니고 뉴시스에서 찍었고, 작전 수행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국민일보가 일면으로 게재한 것으로서 그 사진의 객관적인 모습은 수변도 아니고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서까지 수중 수색하는 모습이고,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하는 모습이고, 무릎 또는 그 이상까지도 들어가서 수색하는 이 사진에 대해서 임성근은 공보정훈실장의 보고에 대해 훌륭한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칭찬하고, 이 사진이 바로 현장 지휘관들에게 공유됨으로써 이것이 바로 임성근의 구체적인 수중수색 작전 지침이었구나 라고 전파되게 했던 사정, 이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위험을 창출한 사람도 임성근, 위험을 확대시킨 사람도 임성근, 이 과정에서 포병 11대대장은 포병에 대해 질책, 포병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임성근에 대한 충성심에서 포병은 무릎 아래가 아니고 허리 아래까지 그 위험을 확대시킨 책임,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총론에서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8가지 정도로 분석해서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 상황과 내성청 특징에도 불구하고 수사 왜곡한 점입니다. 당시
7월 17일 현장 이동간에 7월 18일 첫날 현장 작전 수행간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실제 7월 17일 이동간에 포병 11대 대장은 비가 너무 많이 와 라고 카톡에 그 대화를 남겨놨고, 7월 18일 오후 3시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육군은 철수하고 그래서 작전 종료를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 발표에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도구 없이,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서 수중수색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진이 바로 국민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하천 수변도 아니고 본류까지 들어갔고 무릎 또는 이상까지 들어가서 수중수색하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이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사진을 찍었고 어떤 경위로 사진을 찍게 됐으며, 그리고 이 사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하게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수사 왜곡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진은 공보 정훈 실장이 임성근에게 보고한 사진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공보 정훈 실장의 진술을 보면 1일 단위로 임성근의 공보 지침을 받아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한 이후에 구체적인 작전 지침을 듣고선 사진을 찍거나 또는 언론사 사진을 선정한 것이다. 끝으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술에 따른 사진이 국민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임성근의 공보 지침과 임성근의 작전 지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7월 19일 06시 13분에 임성근에게 카톡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49분 후에 임성근은 모두 당연히 참모가 보고하면 검토를 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07시 04분에 12장에 대해서 다 보고 나서 공보 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평가를 내렸고, 이 평가를 받고 나서 공보 정훈 실장은 7여단장 및 현장 포병대대장에게 이 사진을 모두 공유한 것입니다. 이 바로 국민일보 한 장의 사진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시킨 이후에 구체적인 작전 지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만 일렬식이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정성껏 찔러보는 겁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일렬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성근이 7월 18일 작전 종료될 쯤에서 구중대 수색 방식 일렬식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그 수중수색의 방식만 일렬식에서 바둑판식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에도 안전조치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9일 임성근이 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 7여단장과 포병 7대대장은 어디로 가야 되니 했을 때 포병 7대대장이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13중대입니다 라고 해서 둘 다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국민일보 일면 사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받고 공유한 이 사진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임성근이 합참 및 제2작전사
단편 명령상 7월 17일 10시 이후에 작전 통제권이 넘어갔으니 너는 지시하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시를 했다는 증거, 거기다가 수중수색 지시까지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경북경찰청 수사팀은 왜곡해야 하므로 공보정훈실장의 진술을 모두 은닉 조작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진이 공유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미진 내지 수사 왜곡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진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분명히 무릎 높이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장하 높이 정도의 수중수색 사진, 그저 쇼였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가 되려면 자체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언론사 뉴시스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게시한 거고 게재한 거고, 그리고 공보정훈실장이 바로 임성근의 작전 지침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수중수색 지시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사 결과는 명백하게 수사 왜곡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수사 왜곡이 있었습니다. 합참, 제2작전사, 심지어 임성근 자신의 단편 명령에도 포병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3마대를 들고 가옥 정리하고 농경지를 정리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작전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21시 55분 7월 17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포병여단은 병력이 부족해서 보낸 부대이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임성근의 머릿속에는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단편 명령의 부동 문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병여단을 임의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는지, 그 과정에서 왜 안전조치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는지, 즉 왜 위험을 창출했는지, 이 부분이 책임이 불거질 것 같으니까 임성근이 아예 7월 15일, 7월 16일 날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서 공지했다, 논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지만 임성근 명의의 단편 명령 7월 17일 21시 55분에는 포병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하는 이 명시적 문구에 엄청난 명백한 모순이 있는데도 수사 모순을 일으키고 수사 왜곡을 일으키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임성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명백한 수사 왜곡입니다. 세 번째는 포병 10일 대대장에게 직접적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수사 왜곡입니다. 7월 18일 7여단장은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임성근이 임의로 안전조치 전혀 언급 없이 변경시켜버려서 05시에 부하들에게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해라, 06시 44분에는 하천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면 도로 위주로 해라, 07시 10분에 들어가려면 장화 정도 들어가라, 수변 정도만 들어가라, 이 정도 지극히 정상적인 작전 지침을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7월 18일 저녁 무렵에
포병 11대 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이 두 상황만 제시하고 수사 결과는 따라서 포병 11대 대장이 임의로 사실상 수중수색을 허리 아래까지 내려가니까 수중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수사 왜곡을 하였는데 정작 7월 18일 오전부터 현장 방문 구중대에 온 임성근이 7월 18일 수색 종료 시까지 현장 이것저것을 휘젓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구체적인 작전 명령, 즉 오전에는 구중대장에게 신속하게 투입해라. 안전성 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오후에는 작전 지속이 불가하는데도 계속 지속해라. 그리고 종료 이후에는 일렬씩 이거 못 찾겠다. 바둑판식으로 빨리빨리 찾아라. 이렇게 구체적인 작전 명령과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 있었는데 이것 모두를 지워버리고 이것 모두를 생략해버리고 이것 모두를 은닉 조작해버리니 7여단장의 대화와 포병 11대대장의 대화만 놓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포병 11대대장에게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리고 임성근은 이 차고 넘치는 구체적 작전 명령과 심지어 국민일보 일면사진 구체적 수중수색 작전 지침까지 바로 이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두 삭제시켜버리고 은닉시켜버리고 임성근은 책임 없다. 이렇게 수사 왜곡한 것입니다. 네 번째, 군대의 기본 상식에도 반하는 수사 왜곡을 했습니다. 포병 7대대장은 7월 18일 오전 2시간 지형 정찰하면서 위험합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포병 11대대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7여단장에게 꼭 사진과 영상과 함께 보고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여단장도 알잖아. 사단장 옆에 있어서 알잖아. 모두 다 임성근이 현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지시해버려서 무기력해진 겁니다. 포병 7대대장은 18일 오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작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건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포병 7대대장이 19일 날 임성근이 온다고 7여단장과 함께 수중수색하고 있는 바둑판식으로 수중수색하고 있는 13중대에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을 물으면서 명백하게 위험을 인식했으면 상부, 즉 임성근에게 이 작전 지시를 변경하라. 이 작전 지시를 철회하라 라고 왜 말을 안 하냐?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냐? 이런 경찰 너는 그렇게 너는 경북경찰청이 지시하면 너는 그렇게 그 지시가 위험합니다. 그 지시가 위법합니다. 철회하십시오. 변경하십시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군대의 상식에 반하는 수사 왜곡을 했고 더 나가서 본부중대 수색조장 박중사는 당시 5명이 집안이 무너져서 휩쓸렸을 때 2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2명의 구한 처절한 기록이 천여 페이지에 진술의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었습니까?
전혀 폐지 전혀 자세히 안 읽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수사 왜곡입니다. 거기다가 현장에 있었던, 똑같이 현장에 있었던, 그런데 박중사는 차라리 병사들과 위험한 하류에 있었고 여군 둘은 저 상류의 안전한 지역에서 둘이 같이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하자 그냥 무트로 물 밖으로 나간 그런 간부인데, 어처구니 없는 간부인데, 이 간부는 불송치의 근거를, 이유를 병사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하였고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 박중사는 왜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여군 2명을 불송치한 이유는 바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송치하고 재이첩하고 재검토하면서 그때 빠진 2명,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었던 그 2명, 거기에 논리를 맞추고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 3명 중에 오히려 더 무책임한 2명은 불송치고 2명을 살렸던 박중사는 송치고, 에라이 씨. 수사 왜곡을 한 겁니다. 하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7번째는 부하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해 놓고 임성근에 대해서는 단독정범의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수사 왜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하들 6명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그 과실이 바로 고 최혜병의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라는 공동의 의사하에, 그리고 카톡이라고 하는 공동의 의사체계 하에서 움직였고 각자의 과실이 있지만 그 과실이 바로 고 최혜병의 사망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이 과실을 모두 합쳐보면 고 최혜병의 사망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그 6명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서 책임을 지운다. 이게 바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은 호우피해 복구작전, 자신도 지금 호우피해 복구작전, 경험이 없는 포병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하다가 빨리 찾으려고 1명이라도 더 찾겠다는 욕심으로 갑자기 임의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하면서 안전조치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말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빨리 찾겠다고 1년씩이 아니라 바둑판식으로 수색 방식도 변경하면서 역시 안전조치에 대한 이런 방법 없었던, 이런 과실의 기본 법리에 따르면 과실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 최혜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왜 여기는 단독정범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냐? 부하들은 각자의 과실이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과 바로 연결이 안 되지만 합치면 책임이 있다 해놓고 임성근은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책임이 없다? 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지금 객관적인 증거는 위험을 창출한 자도 임성근, 위험을 증대시킨 자도 임성근인데 다른 부하들과 합치면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을 설명하는데 직접적 원인인데 왜 이중적 잣대로 법리를 적용하는지, 이렇게 해서 수사 왜곡을 한 것입니다. 임성근을 구하려고 증거를 은닉하고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법리도 부하들과 달리 이중적으로 적용을 한 수사 왜곡입니다. 끝으로 작전 통제권이 없으므로 사전 위험성 평가의 의무도 없고 구체적인 의무도 없다. 이거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의 그 위법한 주장을 앵무새처럼 받아쓴 겁니다. 지금 임성근은 7월 18일 오전부터 작전 종료까지 현장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지시를 했고, 그래서 임의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사진을 모두 공유시켜버리고, 그 사진에는 1년씩인데 빨리 찾겠다고 또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수중수색 작전 방식도 변경한 게 임성근인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과실 그 자체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증거는 모두 지워버리고 형식 논리적으로 작전 통제권이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의무도 없다. 이게 바로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입니다. 이 모든 8가지를 합쳐보면 경찰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이 조작과 왜곡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적인 의견은 변호사 자격 있는 자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 공부했을 때의 기본, 공부했을 때의 상식을 버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곡학아세하는 이 변호사 자격 있는 자들, 이 자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